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합격을 향한 선제국어 커리큘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당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1년 커리큘럼은 사실 기초 인문, 그쵸? 초강력이라고 하는 생초보 인문 특강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이 있고요. 그 다음 기출 커리, 압축 커리, 마지막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초 인문 초강력 생초보 특강은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2021년도 커리큘럼은요 이러한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을 좀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부터 잡고 있는 모토예요. 그리고 이런 모토를 잡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적인 어떤 공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토에 맞춰서 모든 커리큘럼과 모든 수업이 계획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작년부터 변화된 공무원 시험에 맞춰서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가 세 가지를 학습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압축적인 이론 정리, 두 번째는 독해 혁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해 지금 훈련을 하지 않고 독해 실력이 없으면 사실 고득점이 힘들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문제풀이 강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작년에는 커리로 실현을 했고 올해는 좀 더 강화된 커리큘럼과 강화된 훈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격라인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선제국어 1권 있죠?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맨 앞에 머리말을 쓰는데 이 머리말을 며칠에 걸쳐서 제가 써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 씁니다. 근데 그 머리말에 제가 이번에 요 말을 썼어요. 선제국어를 선택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할까? 근데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선제국어라는 게 하나 이제는 공무원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명이 됐지만은 선제국어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다는 게 단순하게 이선재라는 개인 강사의 강의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선제국어 기본서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선택한다든지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는 의미만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선제국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 커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공부하다가 자신의 약점이 보일 때가 있는데 약점을 보충할 만한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자신하고 맞는 커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시간을 버리거나 아니면 시행착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수업 시간마다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선제국어를 선택한다는 건 단순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공부만 좀 해라. 공부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완벽한 커리가 준비되어 있다. 완벽하게 준비된 커리큘럼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 요렇게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커리가 이제 완비되는데 거의 4년 정도 걸렸다 말씀드렸죠. 사실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커리 보충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문법도 심화와 압축 다 모든 커리가 준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서 요약, 독해, 그렇죠? 독해는 독해야 산다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있었는데 더 압축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기노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학생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론을 들으신 다음에는 사실은 혼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강사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학생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혼자서 문제를 풀면서 훈련할 수 있는 문제풀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 시스템, 하다못해 한자 학습까지도 본인에게 필요한 정말 다양한 약점을 체크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자. 준비하는데 4, 5년 정도가 걸렸고 작년도에는 사실 커리가 더 완비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올해는 좀 더 보완된 또 보다 강화된 그런 커리를 통해서 합격으로 가는 좀 완벽한 훈련 체계를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선제국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준비만 돼 있으면, 그럴 마음과 체력만 돼 있으면은 따라와라. 따라만 오기만 하면 바로 합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골 때리는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강사 이선재가 아니라 강사 겸 배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 정말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열정적으로 한번 이 커리를 소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도 합격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많은 커리와 또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모든 책들을 다 들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수빈이교도 있고요, 한자 책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죠, 수능형 문학 문제 풀어보기 책도 있어요. 진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책을 사서 풀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을 이수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성인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겐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약점 보완이 어떤 분들에겐 절실할 수가 있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쵸, 차 판매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차를 갖다가 그쵸, 사러 딱 갔을 때 차종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사라는 거예요? 선택 사항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 많은 책들과 거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 바로 뭐냐, 필수과정이에요. 필수과정. 그리고 이 필수과정 끝난 다음에 혹은 중간에 훈련 과정을 같이 결합하면 최고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선생님 한자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럼 한자 커리 찾아가시고, 선생님 저 예를 들어서 모든 커리가 다 있어요. 한자 성어만 따라 암기하고 싶어요. 혼자 하기 힘들어. 한자 성어만 또 10강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 한번 수능형 문제만 풀고 싶어요. 수능형 문제집 찾아서 또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모든 커리가 완비가 되어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필수 커리, 훈련 커리,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필수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출간한 책을 보셨죠? 바로 선제국어입니다. 선제국어는 기본 심화 이론인데 이른바 공무원에서 기본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4권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자, 이번에 저희가 3권으로 압축을 했고요. 실제로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책이 그쵸, 가벼울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울시 같이 지역적인 문제를 주로 냈던 그런 시험이 지금 수탁으로 대부분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적이거나 너무 요즘 구석구석에 있는 거 탈탈탈 털어버리도록 하고요. 자, 압축적으로 한 400페이지 가까이 줄였죠. 300~400페이지를. 그래서 1200쪽으로 예쁘게 만들고요. 대신에 개념 완성 노트를 따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3권마다 사실 그 컨셉트가 있어요. 첫 번째 1권이 뭐냐, 문법과 규범, 이론의 힘입니다. 사실 문법 규범은요, 이론을 암기하지 않으면은 이거 풀 수가 없고요. 특히나 작년까지는 수능형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른바 수능형 문제가 하나도 문법에서 안 나왔어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그냥 찍고 푸는, 외워서 푸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문법도 수능형 문제를 같이 풀고도록 하는데, 이 책 안에도 수능형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올해까지는 문법이 수능형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완전히 옛날 스타일 지식형 문제 중심으로 나왔다. 어쨌든 1권은 수능형으로 나오든 저희 쪽에 원래형으로 나오든 간에 이론의 힘이다. 이거는 독해와 문학을 이번에 한번 합본을 했습니다. 합본을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독해는 결과적으로 훈련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독해와 산다 같은 지문을 풀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론을 차라리 압축적으로 끝내고 빨리 매주마다 차라리 풀도록 독해 훈련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요, 저희 쪽은 요즘 반 정도는 그냥 독해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주 그냥 어려운 어떤 작품 분석이 나온다기보다 특히나 소설은 거의 독해적 위주로 나오고 약간의 이론, 시는 분석 위주로 이렇게 지금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독해와 문학을 합본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되 다만 학생분들이 소설은 잘 풀어. 근데 시를 어려워하고 고전이 나오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분석과 고전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커리를 잡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의 힘으로 잡아봤고요. 3번째는 복불복이죠. 이번에 100점을 못 맞으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갔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참 이거를 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자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안 내고는 한 문제 내다 왜 갑자기 이번 국가직 또 2문제를 내시나?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고득점 핵심 한자다 하고 막 달려가는데 또 하반기나 내년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3번은 어느 정도 양을 줄이면서 핵심적인 거라고는 뭐냐 하면은 남들이 풀 수 있는 정도만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더 하실 분들을 위한 커리는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오랜 방황의 끝이라고 한자 책인데 기역부터 희읍까지 한자를 공부하는 책인데 대부분 니은이나 디귿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학생분들 책을 벌써 이렇게 열어보면은 니은하고 디귿까지 체크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쎄야였습니다. 그죠? 뒤쪽을 좀 이렇게 떼서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자는 선택이야. 이건 제가 이제 기본서 강의 막상 들어가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디까지 할 건가는 본인 선택을 하되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남들이 하는 만큼이 바로 기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의 힘이라고 저희가 전체 콘셉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저희 목표 기출형은 물론이거니와 신유형까지도 완벽하게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인원 강의는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번엔 강의를 좀 더 줄이려고 해요. 작년이 정확히 90강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목표는 한 80강 그 안팎으로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 강의를 올인원을 완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 개개의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두세 번 반복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사전 지식이 되게 많아. 그래서 쑥쑥 넘어간 어떤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본 강의 올인원 자체를 줄이는 건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그 90강 가까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강의를 충실히 들어야지만 다음 강의할 때 오히려 속도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도 이걸 워낙에 많이 강의를 갖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실 때나 아니면은 취직해서도 강의를 한 번씩 듣거나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공부하셨다 다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강의 버전을 이번에 2가지로 촬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분의 1 특강 45강으로 강의를 또 하나를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동시에 이제 오픈이 되는데 이거를 절대로 남 따라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성인들의 공부는요, 뚜렷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자기 자리 점검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한다고 해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국어가 약한다. 약하다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국어를 싫어한다. 옛날부터 국어 점수가 안 나왔다. 지문을 보면 가슴이 뛴다. 등등 있잖아요. 그쵸? 국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약하신 분들은요, 그 양을 채워낼 때까지는 무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딴 생각하지 말고요. 차라리 올인원을 충실히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올인원 강의, 심화 강의 안에는 뭘 하냐? 기본적으로 이론 학습하는 건 물론이군요. 그리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문제를 많이 풀고 세 번째 반복을 해줍니다. 최소 3회독을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들은 그냥 야 남들이 뭐 90강이나 된 강의 왜 들어 할 때 그 말 그냥 무시하시고요. 왜냐하면 압축적으로 들어서 그쵸 나중에 다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문제까지 풀면서 충실하게 하고요. 요요까지 그냥 싹싹 다 풀어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께서 충실하게 기본과 심화까지 해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가 강하다 혹은 이전에 미리 한두 번 정도 학습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체적인 틀이 알잖아요. 틀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2분의 1 특강 같은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빨리빨리 전체적으로 훑고 바로 기출로 양을 채우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가지 버전으로 이번에 촬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서가 끝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히 기출이죠. 기출실록은 어마어마한 지지를 가진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의 못 느끼시겠지만은 매년마다 기출실록의 해설 포인트나 편집 포인트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출실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굉장히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해설본이 워낙에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나온 기출실록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형식이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드는 형식이에요. 단순하게 해설을 분리해서 많이 드는 게 아니라 해설에서 주요 선택지를 따와서 다시 한번 해설을 써주고 밑에 풀이와 보충자를 넣었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어떤 게 이쪽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책이. 수능에서 사실 일부 책들만 그렇게 만들어요. 제작비가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딱 만들어 드렸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카페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선생님, 책이 예쁘고 책이 굉장히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진 건 알겠는데 저는요 줄줄이가 좋아요. 이렇게 보기보다 바로 문제 밑 해설, 통합형이 더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내주고 계세요. 고민하다가 제 고집을 좀 꺾고 이번에 그쵸 서비스 개념으로 통합형을 같이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출실록이 2가지 유형으로 출간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해설 분리형. 지금까지처럼 그죠? 이제 책을 보시면은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일일이 주요 선택지를 따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어떤 유형. 근데 2번째는 일부 분들은 줄줄이가 자기는 그래도 좋다, 괜찮다.
그럼 이렇게 줄줄이형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해설 통합형, 문제 밑에 바로 해설, 문제 밑에 바로 해설이 달려있는 그런 유형이죠.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쭉쭉 읽으면서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그 요구를 수용해서 이번엔 2가지 유형으로 출간이 됩니다. 왜 고민하다 이렇게 했냐면은 100%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유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전도 사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신념을 꺾을 수는 없고 약간 방향을 틀어서 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쪽 책을 같이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학습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번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출이 끝나야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7월이니까 2달씩 잡으면 돼요. 7, 8월에 올인원, 그 다음에 9, 10월에 기출진로, 그 다음에 10월과 11월과 12월에 마무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압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압축 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한 권 마무리는 이제 거의 고유명사는 아니지.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됐어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다 쓰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제국어 한 권 마무리,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책 있죠? 요건 이제 거의 공무원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서 문제집을 저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지지하는 책이 됐고 이제 타 과목에서도 저런 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거죠. 전체의 어떤 퀄리티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뭐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지지를 받은 책이고 필수입니까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반반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서하고 기출하고 저는 사실 이걸로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권만 해도 강의가 한 40강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들어라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다시 한번 압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만약에 기본서와 기출을 들었는데 한 권 마무리를 갖다 또 공부하기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2분의 1, 20강으로 만든 게 딱공이에요. 이건 딱 20강입니다. 근데 요거는 직접 그쵸 문제를 풀면서 외울 수 있고 풀이의 핵심을 좀 알 수 있도록 전체 이론을 정리한 책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판에서 그 표지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난리를 쳐서 지금 아주 순화된 표지로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기노트 딱 공무원용으로 찍어준다 이런 뜻인데요. 필기노트 강의가 11, 12월까지 열리게 됩니다. 저는 7, 8월이 뭐죠 여러분들? 올인원. 9, 10월이 기출. 11월과 12월이 마무리한 딱공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모든 강의를 다 압축을 다 드릴 필요 없습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걸 들으세요. 어떤 분은 마무리가 더 맞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국사 필기노트처럼 저는 이게 더 맞습니다 라고 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선택해서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컬이고 요 정도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 이론이 다 암기가 돼 있고 유형이 익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야 돼요. 핵심적인 게 바로 그거야. 저희 시험 문제에서 솔직히 새로운 유형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번에 지방지, 뭐 국가지, 그 다음에 소방지, 뭐 이런 경찰 이런 거 봤는데 솔직히 시험 보신 분들 새로운 유형 나왔습니까? 솔직히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새로운 유형까지 신경 써서 만든 책들이 있고 마지막에 틀 수 있는 하나를 잡아주는 게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여기까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문제풀이를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가요 2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가 나침반, 하나가 봉투인데 차이가 뭐냐? 나침반은 뭐냐 하면은 정말 모든 유형을 다 대비하기 위한 약간의 심화 버전이야. 그렇다고 아주 어렵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자, 문제라고 하는 건 20문제가 있는데 20문제 중에서 14문제, 15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15문제는 쉽고 저희는 4, 5문제만 어렵고 그중에서 한 문제가 그쵸 폭탄이에요. 보통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순서별 문제가 폭탄이었죠. 정답률이 30%대였나 그랬죠. 이번에는 그 정도의 폭탄은 없었지만은 한자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한글 맞춤법 문제 하나가 40%대가 나왔어요. 그 문제 빼놓고는 40%가 없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남들이 맞는 건 다 맞아야지. 근데 지금 합격선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남들이 틀리는 거 하나를 더 맞아야지 저희는 합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 약간 그런 버전이에요. 나침반은 독해 강화 버전도 있어요. 독해 지금 되게 길어. 풀 때는 막 여기 나오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제가 점수 보지 말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독해가 많이 나온 국가지 가서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침반은 그런 용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투는 막상 시험 보기 전에는 학생분들이 자기 점수를 굉장히 확인하고 싶어요.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 가면 몇 점이 나올까? 딱
이거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의 유형과 완전히 똑같이 만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봉투와 자기 점수가 일치하거나 한 5점 정도 높아졌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빡센 훈련을 하신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그쵸, 한 달 동안은 실제로 20분 안에 풀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봉투예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은 모의고사의 굉장히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저희 선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전국적 석차 확인 시스템이 가능하게 됩니다. 매 회차를 볼 때마다 본인 성적을 공단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은 같이 시험을 보신 분들의 그쵸 수준과 그 안에서의 나이 등수가 쫙 나오게 됩니다. 몇천 명씩 응시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저 등수표를 보고 학생분들이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구나,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구나,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봤어요. 처음으로 시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평가도 좋고, 올해 이제 약간 몇 가지 좀 문제점 보완해서 내년 좀 더 완벽하게 시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까지 준비가 되는 겁니다. 7, 8월, 9, 10월, 11, 12까지가 이론 기출 압축이죠. 1, 2, 3 우리 같은 경우는 시험이 이제 늦어졌기 때문에 1, 2, 3, 4, 5, 6까지 계속 문제풀이를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어쨌든 보통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겠죠. 진정이 되면 1, 2, 3까지가 아마 이 시스템으로 될 겁니다. 그래야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면은 기본, 그 다음에 압축, 기출력, 모의고사인데, 자, 이 네 가지 시스템 중에서 만약에 국어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따라와도 돼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나는 기본하고 기출력하고 모의고사만 하겠다, 압축은 한번 혼자 해보겠다, 아니야 나는 좀 약하니까 전체를 다 하겠다, 아니야 나는 국어 실력이 있으니까 마무리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한번 끝내보겠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필수 커리 안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필수거리예요. 이 안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건데, 훈련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시험의 특성이 뭐냐면, 옛날처럼 시험 문제가 국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평균 10에서 15점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지역적인 데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머리 받고 무조건 강의 따라하는 걸 외우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했던 어떤 시절이 6년 전이에요. 6년, 7년 전이죠. 근데 정확히 2014년도부터 시험이 바뀌었어요. 2014년도부터. 그럼 지금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론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론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이번에 국가직 문제 중에서 앞 문제가 다 문법이었죠. 5문제가. 그거 한두 개만 틀려봐. 그럼 합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습관적으로. 그리고 독해는 정말 언제 폭탄으로 길어지거나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독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독해는 쉽든 어렵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글을 끝까지 읽을 만한 집중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 정말로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쉽게 나오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 어렵게 나오면 심장이 뛰어서 못 풀어.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딱 시험 문제 보면,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너무나도 후회하면서 자책하면서 또 시간을 또 방어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빨리빨리 풀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과, 길게 나든 짧게 나든 어렵게 나든 쉽게 나든 간에 일단 풀어내는 독해 훈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선택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다 완비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무 문제나 풀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시중에서 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문제로 가끔가다 학생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는 저는 알잖아요. 15년 전 어디서 나왔던 문제 긁어온 건데, 이런 어떤 문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건 뭐냐면은, 문제 풀이를 끊임없이 제공을 하되 양과 질을 같이 맞춰주겠다. 근데 솔직히 힘들어요. 힘든데 적어도 내가 어쨌든 간에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거는 책임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매일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문제풀이를 하자는 콘셉트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의 하프 모의고사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본 강의 정도는 끝낸 다음에, 내가 기본 강의는 2달 끝냈어. 근데 2달은 행정법이나 행학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국어를 아무래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그쵸, 이틀에 1장
아니면 3일에 한 회 이 정도 풀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문장을 늘리고 싶다 할 때 언제든지 뽑아서 풀 수 있도록 책으로도 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프린트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풀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제공해 드리겠다. 이게 콘셉트가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저 문제풀이 훈련에 자유롭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딱 그냥 뭐 이틀이나 아니면 3일,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세트를 듣겠다, 두 세트를 듣겠다 딱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의 하프처럼 쫙 풀고 이동하면서 들으면서 강의를 복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쪼개면서 들을 수 있게끔 한 회당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고요. 하프랑 뭐가 다르냐? 일반적인 하프는 영어나 국어나 근데 무작위로 10문제를 씻지만 저건 그렇지 않습니다. 복습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문법 2문제, 독해 2문제, 문학 2문제, 어휘 한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문법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주제로 돼 있어요. 독해도 되도록 같은 주제로. 예를 들어서 한글 맞춤법을 풀고 싶다. 그러면 문법은 기출 빼고 그러니까 2문제가 들어가는데, 자, 한 회차당 한글 맞춤법에 만약 준말이다. 준말에 해당되는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회차를 풀게 되면은 어떤 한 꼭지를 복습할 수 있도록. 문학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구성했어요. 시가 나왔다면 시 분석과 이론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일 국어 꼭 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술술한자인데, 참 이 시험 출제자 분들이 참 저를 어렵게 하네요. 한자가 지금처럼 계속 안 나오는 추세였다면은 저는요 사실 2021년 버전의 매일국어 술술한자에서 매일국어를 강조 술술한자를 지워버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거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국가지에서 2문제를 터뜨렸잖아요. 이거를. 그쵸?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한자는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계속 공부방법을 얘기하겠지만 하여간 제일 중요한 남들이 하는 만큼이고요. 시간을 너무 과다하게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복불복이죠. 만약 죽어라고 한자를 했는데 내년에 만약 안 나오거나 정말 생활한자에서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한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소에 정말 짬을 내서 해야 되는데 매일국어 술술한자를 정말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술술한자는요 매일국어에 거기 매주당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강의는 딱 30분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투리 시간이나 돌아다니면서 들으시라고. 특히나 한자 PPT가 강의에서 무지하게 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머나 저 뽀샵을 해줬나? 이렇게 그냥 뽀샵해야지. 자, 보시면 한자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사실 이거가 보일 정도로 크게 한자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술술한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 한자랑 비슷한 한자들,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 성어까지 같이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한자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것을 배우면서 한자 성어까지 같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강의가 매우 짧아요. 30분. 그런데 만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책으로도 되어 있지만 프린트로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자가 약하다. 이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일주일에 술술한자 3세트씩 풀겠다.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해도 되고요.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부터 해도 돼. 다만 계획을 세우면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일주일에 한 세트씩 하겠다. 그러면은 한 달 분량 4세트를 미리 출력을 해놔요. 출력을 해놓고 강의를 프리페이스에서 담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 저 강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정말 됩니다. 따로 시간을 쓰기보다 정말 돌아다닐 때 쉴 때 그때 들을 수 있으면 재밌게 구성한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특히나 수술한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차랑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자 만약에 2020년, 2019년 거 들어도 됩니까? 됩니다. 그거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커다란 한자 하나에 이 한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 성어들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발 독해 훈련을 좀 열심히 하자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독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일단은 글밥이 많은 거를 빠르게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독해는요 한 문제 정도 빼놓고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독해가 정말 수준이 높은 독해라고 한다든지 제재가 너무 어렵고 배경시 필요하다 한다든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저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중급 정도의 글을 빠르게 읽고 요약하고 내용하게 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너무 어려운 걸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급 정도가 되는 재미있는 글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냥 제공하고 읽어라가 아니라 요약을 이렇게 하고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라를 계속해서 독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드는 게 매주 독해 훈련이고요. 이게 바로 점수를 바꾸는 15분, 이른바 점밭이에요. 요거는 세 세트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세 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같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타이머를 갖다 켜둔 상태에서 그죠, 타이머가 막 돌아가 보면 4분이 돌아가요. 그럼 미친 듯이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다면 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왜 강의를 들어보라고 하냐면은 혼자서 요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데 제가 할 때는 다른 식으로 요약하거나 핵심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듣게 되면은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 강의 정도는 강의를 듣는 게 좋은데 강의 시간 짧아요. 20분에 30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시간 정해놓고 들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놔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주에 반드시 숙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 하나 세트 안에 강의용이 하나가 있고 그냥 여러분이 본 숙제가 하나 전체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가 한 주짜리 분량이 3파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번 국가지, 저번 지방지, 작년에도 실제로 유사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뭐 유전학이나 생물학이나 이쪽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니까 요즘 이번 사물인터넷 나왔듯이 4차 산업혁명과 그쵸 뭐 블록체인 기반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시사적인 글들과 고전의 유명한 글들을 모아서 드리기 때문에 정말 출제 적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벌써 세트 하나가 끝나 있어요. 100개가 이미 완성이 됐고요. 지금 100개를 더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더 해도 되는데 어쨌든 한 100개 정도 지문을 읽으면은 솔직히 좀 독해 감이 잡힌다고 다들 그러세요. 근데 모자라실까봐 100개 지금 이미 다 찍어서 완성을 해놨고 그 다음 100개를 지금 또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학습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출력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100개, 200개 세트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독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형식의 독해를 또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그만 좀 쉬시죠. 안 되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독해에 관해서는.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독해가 강화돼서 저는 나름 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독해가 약하셔서 힘드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트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형식의 다른 형식의 독해 훈련이 한번 나올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필수가 아니죠. 훈련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한해서 독해가 너무 재밌다 하신 분들 아니면 너무 약하다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 앞에까지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전반시로 충분하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200개 세트를 다 들으시면, 그러니까 푸시면 됩니다. 듣는 게 아니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커리큘럼 강의 홍보가 이제 마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전략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걸 좀 명심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성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등급제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각자 상황이 너무 달라.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다는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의 성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현재 처지를 아는 게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쵸 정확하게 파악될 때 고득점이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과정, 훈련과정 두 가지로 돼 있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항상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건 사족 같은 말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매년마다 커리 연구하고 새로운 커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 커리가 안 겹치게 모든 지문이 안 겹치게 구성하잖아요. 사실은 약간 주변에서 일중독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쉬지 않고 좀 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쫀심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차지한 위상에 대한 무게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강의를 사실 언제까지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여기서 일타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타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그런 순간까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뭐 광고나 아니면 이상한 어떤 그런 거는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제가 여기서 일타의 그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강의 열심히 하는 거, 딴짓 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의 커리와 교재를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한번 수준을 높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죠, 강사들은 언제나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뛰시는 분들은 내 속도만큼 뛰지 못하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홍보라고 하다는 거 악의성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수험생분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정도로 강의 연구를 하고 이 정도로 커리 연구를 하고 이 정도의 커리를 내놓으면은 이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면 전체 수험 시장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뛸 거고요. 그죠? 뛸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험생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인식을 해라. 제일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고 가장 뛰어난 교재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효과적인 수업, 가장 열정적인 수업을 수강할 권리는 바로 수험생들에게 있다. 저희는 그 앞에 선택지를 놓는 강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권리를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뛰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쫙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만, 우와. 자, 지금까지 연기자이자 그쵸? 강사였던 이선재였습니다. 2021년도 합격을 해서 열심히 뜁시다. 감사합니다.